안녕하세요. 7월 17일 2021년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 재건축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 노후 아파트 값이 들썩인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오히려 신축의 2배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신월동 시형아파트 7억 5천에 나온 매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자 아티클이고요.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 서울 시형아파트는 1988년도에 건축이 됐죠. 그래서 33년이 되었는데요. 준공한 지 20년이 초과된 아파트값이 상반기에 3.06% 올랐고요. 5년차 이하는 1.58%. 그래서 원래 신축보다 구축이 더 올랐다. 그 다음에 이 이후로는 강남권이 상승 견인 역할을 했고요. 압구정 한양 8차 210제곱미터 1년 새 18억 원이 껑충. 그 다음에 재건축 실거주가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책이 26, 27번째인데요. 이들이 정한 정책이 백지화된 거는 처음입니다. 재건축 실거주를 해야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나중에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재건축 실거주 2년이 백지화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부분의 이 재건축 단지의 실소유자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내주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실거주 의무가 됨으로써 리모델링을 하고 소유주가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또 전세를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 상대로 실험을 하니 전세난이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재건축 실거주 2년 백지화된 거는 이거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는 백지화된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아포유 의견에 따르면 양도세 또 중과세 배제뿐만 아니라 양도세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임대차 3법 폐지도 당연하고요. 그에 앞서 양도세가 완화를 넘어서 양도세 부과는 폐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의 노후 아파트 값이 신축 아파트보다 더블 2배 가까이 오른 것인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 부여된 실거주 2년 6.17 대책이었었죠. 2020년 6.17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가 2년 있어서 이게 말이 많았는데요. 이걸 피하려 재건축 속도에 왜 빨리 조합 설립을 하자. 조합 설립을 하면 이 실거주 2년 의무를 이게 실제 적용되기 전에 빨리 조합 설립하자 해서 대동단결해서 조합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재건축 속도를 내는 단지가 늘어나고 또 오세훈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이 이제 규제는 좀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커진 재건축 기대감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축이 더 가격이 2배나 떴다. 자, 이런 가운데 작년 6.17 대책 중에 말이 많았던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2년 실거주 방침이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가 됐다. 오히려 이게 더 2년 실거주 때문에 실제로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내쫓겨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놔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했다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폐지를 했지만 이걸 믿고 또 실행에 옮겼던 분들은 또 피해를 본 거죠. 전세난 부추긴다 지적에 재건축 분양권 2년 실거주 백지화.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 자, 재건축의 묘미죠. 재건축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제 분양권을 얻게 되면은 실제로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 진행을 하게 되는데 2년간 실거주 한다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정부의 규제 방안이 논란 끝에 전면 백지화.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 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용어 자체는 좀 입에 배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인원 실거주해야 된다. 이게 조금 굉장히 무리수가 엄청 컸었죠. 이거를 폐지하겠다. 전세난을 부추기는 등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라 결국 법안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문정부 부동산 규제 철회는 이게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문재인 정권 이래 처음으로 주요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 자체가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등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늦게나마 정부가 입장을 바꿔 다행스럽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6.17 부동산 2020년 6.17 부동산 주요 대책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조정 투기과열지구 확대, 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잠실, 마이스 아시죠?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스비션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를 하는 곳들이 이제 마이스 센터, 마이스 지역인데요. 영동대로 개발사업 부지 및 영향권 일대, 재건축 규제, 안전진화 강화. 그래서 신월동, 서울 신월동, 서울 양천군 신월동 시형아파트는 1차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올해 5월 달에 2차 안전진단을 들어간다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자, 안전진단 강화, 분양 신청에 2년 거주 요건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 양도세 인상, 대출 규제, 무주택자 조정지역 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 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금을 회수해버리겠다. 당초 정부는 지은 지 30년 이상이 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고 있죠. 시형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월세를 주고 있었다는 점에 차관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이제 지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집값 안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했죠. 사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해당 지역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내가 실거주 할 거야 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거죠. 규제가 예고되면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이에 재건축 단지는 앞다퉈 조합 설립을 서둘렀습니다. 대동단결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2월 4구역으로 시작되는 5, 2, 3구역 등이 잇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했죠. 도정법이 실행되기 전에 빨리 한 것입니다. 전세난 부추긴다는 지적, 재건축 분양권 2년 실거주가 드디어 백지화가 됐습니다. 자, 양천구 신월 시형아파트는요, 재건축 1차 조건부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를 이미 했고요. 목동 9단지 1차 통과 후 집값 들썩이자 2차서 막혀 교통 주거 개선 호재 통과 악조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형아파트입니다. 1988년에 지어졌고요. 대지 지분이 그래서 18평 기준으로 13평이나 되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형아파트가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신월시형아파트가 재건축 1차 정밀 안전진단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49.89점. 재건축 안전진단은 A에서 C등급은 유지보수, 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로 재건축, 공공기관 검증이 다시 필요하다, 2차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2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 그만큼 낡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D 등급은 100점 만점 가운데 31에서 55점 사이에 해당하며 추후 공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원칙은 올해 5월에 시행될 것이었는데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아파트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준공을 했죠. 그러니까 33년이 된 거죠. 서울 시험아파트는 최고 12층, 20개 동, 전용 면적 43에서 59제곱미터, 총 2,000단지가 넘습니다. 2,000단지가 넘는 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죠. 2,256단지 규모의 대단지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12%, 132%에 불과해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하다. 양천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주목받은 지역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역에서 영등포구 당산역 2호선이죠. 2호선 핫한 것은 아실 거예요. 이어지는 목동선, 경전철 노선이 신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구축이 되면 목동, 신월동 일대의 교통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신월역에서 당산역까지 목동선, 경전철 노선 신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월 시형아파트가 있는 신월동은 양천구 내 건물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도 적지 않은데요. 이 신월 7동 1구역, 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상태고요. 7동 1, 2구역이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받아 5년 내 사업이 완료돼 주거 개선 호재도 생길 예정입니다. 문제는 개발 호재에 들썩길 집값인데요. 앞서 6월 목동 9단지 아파트는 인근 14개 단지 중 최초로 안전진단 1차 통과하며 재건축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목동 9단지 전용면적 74제곱미터는 지난해 2층이 9억 6,800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반면 1차 안전진단이 통과한 7월에는 같은 층이 안전진단 통과하니까 재건축 기대감으로 9억 6,800에서 11억 7,500, 즉 2억이 점프한 거죠. 엄청나네요. 목동 9단지 아파트는 결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 안전진단 유지보수를 뜻하는 C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이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감에 호가가 오르며 관계기관은 또다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책정하는 거죠.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은 주거 환경의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돼야 하는데 현재는 정치적으로 약간 태클을 걸고 있다. 재건축 기준을 좀 더 투명하고 국민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자, 양천구 전체를 보는 재건축 열풍, 신월동 기론아파트 예비 안전진단 착수 나왔고요. 양천구 신월동 기론아파트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착수, 목동 2, 3단지 신월 시형아파트 재건축, 오늘 매물은 양천구 신월 시형아파트 18평, 대지지분 13평짜리입니다. 기론아파트도 87년에 준공이 됐네요. 서울 양천구 주택시장에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온기가 퍼지고 있다. 신월동 기론아파트는 10일 예비 안전진단 조사에 착수. 앞서 신월동과 마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 3단지는 지난달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의 분위기가 붐을 일으키고 있죠. 목동에 신월동 내 재건축 추진 단지까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양천구 전체로 재건축 훈풍이 확산될 조짐이다.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 신월동 기론아파트는 10일 오후 예비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기론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양천구청에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뒤 보름 만에 받았고요. 예비 안전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첫 단계로 관할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진단 신청을 위해서는 전체 소유주의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론아파트도 1987년에 준공돼서 34년차, 시형아파트는 33년차죠. 가구수는 290으로 시형아파트보다 적습니다. 시형아파트는 2000세대가 넘죠. 자, 용적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 거죠. 재건축 기대로. 자, 49평형이 1월에 3억 8천이다.
지난해 1월 기준 2억 4,500에서 1년 만에 55%가 올랐습니다. 이 엄청난 상승률이죠. 이 재건축 기대감이죠. 그래서 양천군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난달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 3단지는 안전진단 통과에 성공. 신월동 시형아파트는 2차 안전진단을 ING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신월동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덩달아 사업에 이것이 연동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아파트들도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신월동, 신정동의 재건축 때 새 아파트 몸값이 꽤 많이 올랐다. 양천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속도를 내면서 집값도 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양천구 시형 아파트는 실제로 저도 한 5번 이상을 갔는데요. 숲세권,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신월 시형 아파트는 숲세권, 또 초전화를 품은 아파트 단지 눈길입니다. 요거는 2019년 1월 17일자 아티클인데요. 거의 이 사진과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 비슷한데요. 1988년 6월 입주, 최고 12층, 20개 동으로 2,000세대가 넘습니다. 2,256가구고요. 전용 면적은 43.2제곱미터, 50.67제곱미터, 59.49제곱미터로 중소형 평형이 주로 많습니다. 신월동 대장주 단지 신월동 시형아파트 2250가구는 부동산별로 매물 한개 거래가 지금 이게 이전 글이죠.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랑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보면은 단지 안에 신월공원, 지향산차락, 한울 근린공원, 독서공원, 금질 어린이공원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앞에도 신월문화체육센터, 해맞이 도서관이 있어 여가시설, 생활체육시설 이용하기 좋고요. 한번 직접 방문해 보셔도 조용하고 살기 좋다. 근린상가의 병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이 있다. 단지 앞에 강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청중과 근처에 강신중학교도 있죠. 도보권으로 걸어서 다닐 수가 있고요. 신월 시형아파트 단지 앞 버스에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내거리형 버스 노선이 있어 대중교통이 쉽고요. 5호선 이용시 여의도역 업무지구와 마곡지구 업무지 통근이 간편 직장인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자, 재건축 진행 중 1차 안전진단 통과 서울 신월동 시형아파트 투자 메리트 안전진단 1차 통과 88년도 건축이고요. 소형 평수로 분양권 획득 미래가치 투자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전세가 1억 4천이 껴있는데 이제 이것이 11월에 이제 만기입니다. 4년 만기 다 채웠고요. 현금으로 6억 1천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2023년까지 서울 공급량은 아파트 최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 서울 신월동 시형 아파트 18평이고요. 지분은 13평, 그 다음에 비도 좋은 12층입니다. 그리고 12층이고 또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죠.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투자 가치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세대가 2,000세대가 넘죠.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서울 신월동 시형 아파트. 그래서 잔금은 10월 18일에 치르셔도 됩니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